안녕하세요. 핑크노트 콕쌤입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모의고사 핵심 정리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중추신경계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 신경계는 우리가 뇌하고 척수라고 하는 중추신경과 각각 뇌에서 빠져나온 뇌신경 12쌍, 그리고 척수에서 빠져나온 척수신경 31쌍, 이렇게 중추와 말초라고 하는 신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추신경계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중추신경계는 크게 뇌와 척수가 있고, 뇌의 주 역할은 다양한 정보를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운동 명령을 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운동 명령만 내리는 건 아니고요. 다양한 감각에 대해서도 판단을 하면서 정서적인 면까지 다 포함되는 게 뇌의 기능이죠. 이렇게 외부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모든 걸 조절하는 게 뇌예요. 그래서 뇌를 우리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뉘게 되고 이 네 부분이 또 특히 뇌관이나 간뇌처럼 더 세밀하게 나뉘어지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되는데 자, 대뇌라고 하는 아이는 대부분의 정보 판단과 운동 명령을 내리는 아이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상과 시상하부를 가지고 있는 간뇌.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시상하부죠. 시상하부는 체온 조절 중추로 많이 알고 계시고요. 거기에 요번에 이제 추가로 나온 내용에 뭐가 있냐면 시상하부라고 하는 아이가 뇌하수체 후엽에서 이제 분비되는 호르몬이죠. 항이뇨 호르몬을 만듭니다. 항이뇨 호르몬을 생성하기 때문에 결론은 수분 조절하고도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 항상성하고도 관계가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뇌간이라고 해서 중뇌 뇌교 연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연수. 호흡을 많이 생각하세요. 호흡 조절 중추. 그런데 생명 조절 중추라고 해서 호흡뿐만 아니라 연화, 구토, 혈관 운동, 거기에 이제 심장하고도 관계가 있는 아이가 연수다라고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손에는 몸의 균형, 평형, 그리고 아주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하는 무의식적인 동작, 섬세한 동작,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척수인데요. 척수는 뇌로 명령을 전달하거나 뇌로 감각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뇌의 명령을 말초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아이가 척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척수는 요추 1에서 2번까지 내려와져 있다라고 요거 쓴 표현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왜 이렇게 썼나 했더니 요추천자. 자, 요추천자는 뇌척수의 검사를 위한 검사 방법인데요. 당연히 무균술로는 외과적 무균술 쓸 거죠. 외과적 무균술과 함께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런 내용들 있죠. 새우등 자세, 앙화위 자세, 검사 시 자세 또는 검사 후에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라는 내용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초신경인데요. 아까 뇌에서 뻗어나간 12쌍의 뇌신경, 그리고 31쌍의 척수신경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는 12쌍의 뇌신경을 지금 이야기해놨고요. 지금 1번부터 12번까지를 번호로 표현을 해놨어요. 여기 지금 빠진 아이가 10번이 빠져 있는데 10번을 요 밑에다가 하나만 더 쓸게요. 자, 그러면 이 아이들 어떤 기능을 하느냐. 각각의 기능이 다 다릅니다. 먼저 1번부터 차례차례 보면 1번 우리 후신경이라고 합니다. 후각을 담당하고 있고요. 눈에 모아져 있는 아이가 2번, 3번, 4번, 6번이에요. 2번이 가장 크죠? 눈의 가장 큰 역할은 시각이죠. 그래서 2번이 시신경, 시각이고요. 3번, 4번, 6번은 다 안구의 운동과 관계가 되어져 있는 아이. 이름은 동안신경, 활자신경, 외전신경 또는 외향신경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이 보이시나요? 네.
5번 크게 얼굴 전면을 차지하고 있는 아이 세 가닥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3차 신경이라고 합니다. 안면의 감각과 함께 저작 운동 담당하고 있고요. 7번이 두 군데 있어요. 이렇게 얼굴에 하나가 있고 혀 앞쪽 3분의 2에 하나가 있죠. 그래서 7번은 안면신경이다 라고 해서 안면의 운동과 함께 혀 앞쪽 3분의 2의 미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귀에 있네요. 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청각과 함께 균형감각, 평형하고도 관계 있는 아이예요. 그러다 보니까 청신경이라고 하는 8번 신경은 다른 말로 뇌신경이라고 좀 더 많이 나오죠. 청각과 평형감각을 담당하고 있고요. 자, 9번의 이름은 설인신경, 여기 찾으셨나요? 혀 뒤쪽 3분의 1의 미각과 함께 연하라고 하는 움직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10번 여기에 있어요. 가장 아래쪽까지 내려와져 있는 10번은 미주신경이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뇌신경이 얼굴에 분포되어져 있는 거에 반해서 10번 신경은 복부까지 내려와져 있습니다. 소화기계 부교감의 역할을 한다라고 해서 소화의 기능을 도와주죠. 자, 11번 목과 어깨를 구성하는 부신경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목과 어깨의 운동을 담당하고 있고요. 12번 혀 밑에다 그려놓은 이유는 이름이 설하이기 때문에 밑에 그려놨고요. 하는 역할은 혀의 운동을 담당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 한 번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아의 구조인데요. 치아의 구조는 생각보다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자, 이걸 보기에 앞서서 우리 입안의 구강은 치아와 치주라고 하는 조직으로 나뉠 수 있어요. 자, 치아 조직은 그림상으로 본다면 지금 있는 요 치아, 네. 요 아이가 치아 조직이고요. 치주는 말 그대로 치아 주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치아 주변 조직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는 거 치은이라고 하는 잇몸이죠. 그리고 치조골이라고 하는 아이.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여기 백악질이라고 혹시 보이시나요? 백악질은 시멘트 같은 조직으로 치조골하고 치아를 딱 붙여주는 아이예요. 그래서 백악질은 교재에 보면 치주 조직에 있기도 하고 또는 치아 조직에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깍두기 같이 있는 아이가 백악질이라고 하는 아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치아의 구조를 볼 거기 때문에 우선 요 치아 위주로 볼 건데요.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범낭질, 상아질, 그리고 치수라고 하는 아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범낭질은 치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안 되겠죠. 치아의 겉면을 싸고 있는 아이이고 가장 많이 표현되는 내용으로는 가장 단단하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보통 표현이 되죠. 가장 단단. 자, 그 다음에 치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상아질이에요. 가장 많은 분포 되어져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 이 범낭질이 치관, 입을 벌렸을 때 바깥쪽으로 보이는 부분을 치관이라고 하죠. 치관은 대부분 범낭질이 많이 있는 반면에 치관에서부터 자, 치관 여기도 치관에 해당하니까 이 부분 치관에서부터 이 잇몸의 안쪽에 있는 부분을 치근, 뿌리 근자를 써서 치근이라고 하는데 치근에 이르기까지 넓게 분포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상아질을 찾으시면 되고요. 상아질은 범낭질보다는 무른 조직이죠. 그래서 충치가 빠르게 진행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수는 신경과 혈관이 분포되어져 있다라고 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범낭질, 상아질, 치수 이렇게 봐주시고 요 치관과 치근의 이 경계 부분을 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치관과 치근의 사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치주 조직에서 좀 헷갈릴 수 있는 아이를 두 개를 보자면 하나가 백악질. 자, 백악질은 다른 말로 시멘트질이라고 해요.
우리가 벽돌을 쌓을 때 사이에 시멘트를 바르는 것처럼 치아와 치조골이라고 하는 뼈를 연결시켜 줄 때 그 사이에 발라주는 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합니다. 그래서 백악질은 치아와 치조골을 붙여주는 아이 해주시고,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자, 요렇게 선 같은 아이들 보이시나요? 네, 요렇게 선 같은 아이들, 요거를 치주인대라고 해서,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치주인대인데요. 치주인대도 똑같이 치아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실처럼 서로 연결해주는 아이인데, 치주인대 하면 우리가 인대라고 하는 기능이 뼈와 뼈를 연결한다라고 해서 편안하게 알고 계시는데, 치근막이라고 하면 넌 누구니? 약간 이런 느낌인데 두 개가 같은 아이예요. 그래서 치주인대, 치근막이라고 하는 아이는 치아를 치조골하고 잘 붙을 수 있도록 해주는 아이,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백악질이나 치주인대가 다 치아의 완벽한 고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눈질환에 대한 내용인데요. 눈질환이 다양한 질환이 있지만 많이 나오는 게 백내장, 녹내장, 망막 박리예요. 세 가지가 다 우리가 보는 이제 시력과 관계된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데 증상이 비슷한 듯 다릅니다. 자, 먼저 백내장은 원인이 수정체 혼탁이에요. 자, 이 수정체라고 하는 아이는 사물의 거리를 조절함으로써, 그러니까 사물의 거리에 따라서 조절됨으로써 망막의 상이 잘 맺을 수 있도록 해주는 굴절 매체죠. 수정체는 굴절 매체. 자, 그런데 우리 눈에 동공이 있고 동공의 뒤쪽으로 바로 수정체가 놓이게 되는데 이게 바로 수정체의 증상이에요. 즉 동공의 뒤쪽에 있는 수정체가 혼탁되다 보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 환자의 눈동자 부분이 하얗게 혼탁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백내장의 증상이고요. 자, 이렇게 혼탁되어져 있다 보니까 사물의 그 영상이 이렇게 뿌옇게 보입니다. 그래서 흐릿한 시야라고 하면 백내장의 증상이고요. 수정체 자체는 굴절 매체이지만 신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없겠죠. 치료 및 간호는 수술이고요. 수술 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안압 상승을 예방하는 게 중요해서 이거 뒤에 같이 정리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녹내장인데요. 녹내장의 주 원인은 안압 상승입니다. 안압 상승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여러분들 녹내장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상 안압 참고로 봐주시고요. 뚜렷한 증상으로 많이 보이는 게 이 터널 시야라고 하는 아이예요. 주변 시야 감소라고 써놓기는 했는데 주변 시야 감소라고도 하고 또는 터널 시야라고도 합니다. 마치 터널 안에 있는 것처럼 주변의 시야가 많이 감소되어져 있죠. 뿐만 아니라 이 녹내장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안압 상승도 있지만 안압 상승을 유발하는 아이가 고혈압이라던가 아니면 당뇨라고 하는 전신질환하고도 관계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안구의 압력이 상승되면서 두통이나 안통, 동반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지갯빛이 보이거나 이런 증상이 있는데 증상에서 여러분들이 우선 주변 시야 감소, 안압 상승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녹내장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치료 및 간호도 약물을 쓸 수도 있고요. 수술할 수도 있는데 얘도 똑같이 안압 상승을 예방하는 간호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다음은 망막 박리인데요. 망막은 시신경이 분포되어져 있는 막인데 망막의 특징은 신경. 여기서 신경이란 시신경을 제외한 감각신경을 이야기하겠죠. 신경이라던가 아니면 혈관의 분포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요 신경이라고 하면 그냥 통각을 느끼는 신경이라고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통각을 느끼는 신경이나 혈관이 분포되어져 있지 않다. 결론은 통증이 있다 없다. 통증은 없습니다. 그리고 혈관이 없기 때문에 바로 위에 있는 맥락막에 붙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런 망막이 맥락막으로부터 떨어진 거. 그걸 우리는 망막 박리라고 합니다. 자, 지금 비문증이라고 하는 증상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혈액이 떨어지면서 마치 눈앞에 검은 점들이 보인다 또는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 비문증이라는 용어로 쓰게 되고요. 지금 보여드린 요게 광시증이에요. 눈을 감고 있으면 빛이 번쩍하는 그런 느낌 있고요.
어느 부분에 망막이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커튼이 드리워진 것처럼 시야가 이렇게 감소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비슷한 듯 세 가지가 다 독특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별이 확실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망막박리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도 수술이 필요한데요. 대부분 안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 부위를 위쪽으로 상승시키는데 얘는 좀 달라요. 특별히 의사의 오더가 있지 않는 한 수술 부위를 아래쪽으로 함으로써 망막이 맥락막에 잘 붙을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까지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공통으로 안압 상승을 방지하는 간호. 자, 요거는 여러분들 묶어서 아예 암기해 주시면 좋은데요. 안압 상승 방지라고 볼 수도 있고요. 복압 상승 방지. 두개강 내압 상승 방지. 또는 귀 수술 후 압력 상승 방지. 이런 내용들이 나올 때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이 내용이거든요. 힘주지 않도록 한다. 무거운 물건을 들지 않고요. 변 볼 때 힘주지 않도록 변 완화제 투여할 거예요. 그리고 재채기나 기침 같은 거 하지 않도록 미리 진해제라던가 이런 것들 줄 수 있고요. 지금 눈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이게 나오겠죠. 머리를 상승시킨다. 수술 부위는 위쪽으로. 근데 아까 예외 있었어요. 예외 뭐였었다? 망막박리 수술이 있었었죠? 네, 이렇게 참고로 봐주시고 이 힘주지 않는 거나 비슷하게 압력이 상승되지 않도록 하는 게 고개 숙이지 않기.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머리 감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머리 감을 때. 그리고 세수할 때. 요럴 때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당연히 눈 비비지 않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 영상들은 정말 이렇게 짧게만 진행을 할 거라서요. 제가 중간중간에 올리는 영상들까지 참고로 봐주시면 뭐 시간이 부족해서 보기가 힘들다. 뭐 이런 건 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항상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정말 감사하고요. 특히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언제나 화이팅! 그리고 댓글을 안 남겨주셔도 언제나 화이팅이고요. 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네, 저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